네, 안녕하세요. 축구생각입니다. 주말에 있는 축구 성무패도토 39회차 이제 EPL 경기들 7경기에 대해서 초안 영상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EPL이 이제 개막을 하죠.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영상들은 아무래도 좀 이적 시장 위주의 그런 분석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경기력 관련해서는 조금 이 이적해온 선수들이나 아니면 나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EPL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는 좀 정배가 뜨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좀 정배대회에 가까운 회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분데스리가가 워낙에 이변이 좀 많이 나오는 리그라서 사실은 좀 2월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EPL이 정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이 초안 영상에서도 정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긴 해요. 자,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풀럼 대 리버풀의 경기인데요. 풀럼은 페레이라와 은바부를 영입을 했고 앙기사와 카르발류가 아웃이 됐습니다.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누네즈와 카르발류, 램지가 들어왔고 마네와 미나미노, 윌리엄스가 나갔습니다. 뭐 마네가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누네즈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공백 자체는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풀럼의 보강 같은 경우에는 안기사가 좀 나간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페레이라와 은바부와 같은 선수들이 베테랑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일단 풀럼의 경기적인 부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최전방에서의 제공권을 활용하는 축구나 압박을 좀 가하는 축구들이 많았었는데 뭐 리버풀과의 압박을 좀 비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리버풀이 개막전에서 이 승격팀을 만나서 좀 이 승격팀과의 좀 치고받는 경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어쨌든 뭐 실점을 많이 하더라도 승리를 만들어냈었던 모습들이나 아니면 두 팀의 스쿼드 차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. 풀럼이 수비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이 불안한 부분들이 많았었던 팀이라서 리버풀이 누네즈가 들어오고 나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리버풀이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풀럼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7번 경기입니다. 리즈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. 리즈는 아담스와 로카가 영입이 됐고요. 하피냐와 필립스가 이적을 했습니다.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콜린스와 쿠트로네는 이제 임대 복귀를 했었고요. 파비오 실바가 이적을 했습니다. 사실 이 경기는 좀 저는 울버햄튼 사이드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면 울버햄튼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리즈가 로카가 영입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긴 하는데 이 하피냐가 나간 게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. 필립스의 공백은 로카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하피냐가 나간 부분이 저는 리즈에게 있어서 이번 시즌 좀 힘겨운 시즌이 되지 않을까, 시즌 초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리즈의 제대로 된 공격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? 물론 뭐 비엘사 감독의 이 전방에서부터의 압박이나 아니면 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긴 하지만 울버햄튼이 뭐 울버햄튼도 사실은 보강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았어요. 뭐 나간 선수도 좀 적고 주전급에서의 특히나 이탈이나 영입은 크게 없긴 합니다. 하지만 이 리즈의 하피냐의 공백은 저는 크다라고 봐서 울버햄튼 쪽 사이드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사실은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점이나 울버햄튼도 제대로 된 보강이 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하지만 이 경기는 좀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면 저는 단통으로 가자면 일단은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. 자, 8번 경기입니다. 토트넘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. 토트넘은 보강이 잘 됐죠. 히샬리송과 비수마, 스펜스, 페리시치, 랑글레가 영입이 됐고요. 베르바인이 아웃이 됐습니다.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라비아와 바주노가 영입이 됐고 포스터와 루이스, 셰인롱이 아웃이 됐습니다.
뭐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사우스햄튼이 압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, 이 토트넘이 영입된 선수들도 좋고 사우스햄튼 같은 팀을 만났을 때 역습에서 보여주는 그 폭발력은 강력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에버튼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토트넘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9번 경기입니다. 에버튼 대 첼시의 경기고요. 에버튼은 맥닐이 영입이 됐고요. 히샬리송과 케니가 아웃이 됐습니다. 첼시 같은 경우에는 스털링이 영입이 됐죠. 그리고 수비에서의 쿨리발리와 안파두가 영입이 됐고요. 루카쿠와 리디거, 크리스텐센, 사울이 나갔습니다. 뭐 아웃된 선수들 루카쿠는 뭐 지난 시즌 잘 못했었기 때문에 크게 뭐 이탈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스털링이 영입이 된 점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쿨리발리도 굉장한 베테랑 수비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. 근데 다만 이 스털링이 흔들어주는 역할에서는 좋지만 결정력은 좀 떨어지는 선수기 때문에 베르너와 스털링 물론 뭐 제로톱의 전략도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확실한 타겟터가 없는 부분은 저는 좀 첼시에게 있어서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송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강이 되지 않은 부분들 히샬리송이 뭐 엄청나게 훌륭한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에버튼에서 해주는 역할이 좀 컸었습니다. 제공권도 그렇고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그렇고요. 그래서 에버튼이 좀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번 시즌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. 첼시는 어쨌든 뭐 스털링이 영입이 된 부분이나 아니면 이 에버튼이 워낙에 좀 수비에서의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첼시가 많이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경기는 크게 이변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고요. 에버튼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1번 경기입니다. 레스터 대 브랜트퍼드의 경기고요. 레스터는 특별하게 영입이 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. 루크만 선수가 아웃이 됐습니다. 브랜드퍼드 같은 경우에는 이 에릭슨 선수가 아웃이 됐고 뭐 여기도 뭐 빅네임의 영입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.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뭐 레스터나 브랜드퍼드 뭐 두 팀 다 제대로 된 보강이 되지 않았고 경기력도 사실 레스터가 지난 시즌 보여준 경기력이 워낙에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었고 오히려 브랜드퍼드에게 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레스터가 홈에서의 개막전이라는 점이나 아니면 홈에서의 경기력 자체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레스터 쪽 사이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브랜드퍼드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은 점에서 레스터의 승까지 바라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레스터의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12번 경기입니다. 맨유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. 맨유는 마르티네즈, 에릭센, 말라시아가 영입이 됐고 페레이라와 마티치가 아웃이 됐습니다.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카르보니까 맥클락이 영입이 됐고 비수마가 아웃이 됐습니다. 뭐 이 경기는 사실은 맨유가 이기는 쪽을 사실은 맨유 승만 좀 바라봤었는데 무승부까지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호날두의 그런 좀 지금 팀 내를 좀 흐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. 호날두가 팀의 분위기를 좀 망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마르티네즈와 에릭센 영입은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브라이튼이 어쨌든 강팀 상대로 좀 잘 비비는 그런 도깨비적인 모습,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모습, 역습이나 세트피스가 좋고 수비는 아쉽지만 지금 맨유의 공격도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게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맨유의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경기입니다. 웨스트햄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고요. 웨스트햄은 스카마카가 영입이 됐고요. 그리고 야르몰렌코가 아웃이 됐습니다.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홀란드와 필립스가 영입이 됐고요. 스털링과 제수스, 진첸코가 아웃이 됐습니다. 사실 뭐 이 경기는 뭐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웨스트햄의 패를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은 뭐 EPL이 정배가 개막전에서 많이 뜨는 그런 경향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를 아는 부분도 있지만 홀란드가 영입이 된 거가 좀 크다라고 봐요.
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수스보다는 홀란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스털링이 나간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워낙에 좋은 선수 베르나르도 실바나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흔들어줄 수 있는 데브라이너나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전방에서의 홀란드가 있다라는 점은 결정력에 있어서는 한 보탬을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웨스트햄이 제대로 된 보강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비적으로 불안했던 부분들은 홀란드를 막아내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해서 웨스트햄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7경기에 대해서 초안 영상을 모두 마쳤고요. 저는 또 내일 저녁일 것 같아요. 아마도 최종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